빵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빵도 끊어야 돼.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제목을 듣자마자 나도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가끔은 먹는 게 불행해 입니다. 먹는다는 거 사실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는 건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먹기 싫은 걸 먹어야 할 때,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고 싶을 때, 그래서 끊임없이 먹거나 끊임없이 거부하는 섭식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 책은 스스로도 폭식증을 경험하고 또 극복하고 2,000명의 회원들을 폭식증에서 해방시켜준 다이어트 메이트 수연쌤의 책입니다. 자신의 경험담과 1:1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았고요. 폭식증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 형성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폭식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유, 허영지, 이혜성,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폭식증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경험했던 건데요. 아이유는 방송을 통해 과거의 폭식증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악플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폭식이 터져버렸다고 했습니다. 폭식이 터진 날이면 하루 일과가 폭식과 자는 것, 이것 외에는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KBS 아나운서였던 이혜성도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식증을 앓았던 경험담을 털어놨는데요. 20대 때 심한 폭식증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주 굶다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한 강박이 생겼고, 자주 굶다 보니 한번 먹을 때 멈추지 못하는 폭식을 얻게 되었던 거죠. 폭식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모에 대한 강박인데요. 이거 먹어서 살찌면 어떡하지? 살 빼려면 굶어야 되는데 빵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빵도 끊어야 돼. 먹는 것을 먹는 것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 머릿속엔 곧바로 이 살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살에 대한 강박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식욕이 폭식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폭식이 무서운 건 그저 많이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질 때까지 먹는 걸 입안으로 우겨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정신적인 우울감으로까지 번지면서 심신 전체가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홀린 듯 빵집으로 들어간 그날, 괴물처럼 빵을 입에 우겨 넣었다는 생각에 폭식 후 몰려오는 자괴감, 이 자괴감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과 혼란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먹는 게 불행해의 수연쌤도 날씬한 몸에 대한 강박으로 어느 날 폭식이 터져버립니다. 수연쌤은 이미 7, 8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먹고 싶은 것들을 꾹꾹 참아내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식욕을 억누른 탓에 답답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죠.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저녁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동네 빵집 앞에서 일이 터져버립니다. 이성의 끈이 하고 놓이는 느낌. 수연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빵집으로 들어가고 모닝빵 한 봉지를 계산하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봉지째로 모조리 흡입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왕 실패했으니까 오늘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폭주합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찰떡 파이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고, 초밥집으로 달려가서 평소에 먹기 힘든 초밥 세트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 세트를 먹으러 패스트푸드점까지 달려가죠. 자, 그때 수연쌤은 알았습니다.
폭식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겨 넣는 것이고 배고픔도 맛도 느끼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같다는 걸요. 지금은 완전하게 폭식증에서 해방돼서 6년간 2,000명의 회원들의 1:1 다이어트 클래스메이트가 된 수연쌤. 이 책에서 폭식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는 딱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머릿속에서 다이어트를 없애는 것입니다. 폭식증이 생겨난 대부분의 원인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즉 다이어트 때문이죠. 그러니 폭식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 무엇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지우라니요. 다이어트를 놓아버리면 살이 찌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수연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놓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일은 나지 않는다라고요.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만큼 쉽게 살이 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먹는 것에 대한 강박을 없애는 거예요. 음식을 칼로리와 영양 성분이 아닌 음식 자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머릿속 가득한 다이어트를 없애는 게 첫걸음입니다. 2번째, 먹고 싶은 음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먹으세요. 망가진 식욕을 돌리는 첫 발걸음은 음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먹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부감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먹는 걸 멈추지 못하는 사람한테 마음껏 먹으라뇨? 자,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폭식증은 식욕을 억누르고 제한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 있는 식욕을 충분히 충족시켜줘야만 이 폭식증이라는 괴물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먹다 보면 그 음식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평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한때 수연쌤은 폭식을 하고 나면 울면서 줄넘기를 했다고 해요. 살이 찔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안 그래도 폭식 후에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 울면서 줄넘기를 한 거죠. 폭식이 터지는 포인트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던 카페 창에 비친 내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코끝으로 훅 치고 들어온 이 달콤한 빵 냄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메신저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수연쌤은 그럴 땐 억지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당장 몸을 움직여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당장 샤워를 한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 몸을 움직여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이죠. 몸을 움직이기 싫다면 영화를 봐도 좋고요. 아주 웃긴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좋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노력 중에 이 폭식이 터졌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요.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냥 평소보다 일찍 잠들고요. 다음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왔던 대로 내 일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자, 퀴즈 시작합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 식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죠. 바로 이 식욕의 잘못된 장애로 땡땡땡과 거식증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먹는 게 불행의 저자 수연쌤은 바로 이 땡땡땡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퀴즈 신청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게시글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아주 푸짐한 선물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도나 책방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연쌤이 폭식증을 겪을 때 이 폭식증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이 불행했던 만큼 행복한 날들이 찾아왔죠.
사람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작은 바람만 가진다면 그 하루들이 모여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가끔은 먹는 게 불행해. 이 책과 함께 폭식증, 다이어트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